It's not the time or the place for broken-hearted. 5월 20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총학에서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놀랍게도 제49대 총학생회 청춘 스토리 고우석 총학생회장이 일신상의 문제로 사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사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요? 총학이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공고문은 절반 이상이 회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총학회장의 사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고문의 마지막 말처럼 총학은 정말 학우 여러분과 소통하며 학생 자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번 총학생회장의 사퇴 소식을 처음 접하였을 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는 사실 그 얘기를 그 공고문을 보고 먼저 안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알게 됐는데 사임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사임 소식을 접한 경로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그렇게 가벼운 일도 아닌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글 하나로 발표해도 되나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임을 할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양보해서 사임을 할 수 있다고 쳐도 그 사임의 이유는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이유가 있다 근데 밝히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사임을 하는 건 제가 비록 신입생이라서 투표는 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만약에 투표해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고우석 씨 사퇴에 대한 이번 총학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설명 안 해주시는 게 좀 약간 무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뽑은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이유로 사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됐다면은 그 이유가 정당하든 아니든 간에 그거 자체로서만으로도 벌써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총학생회장 정도의 자리면 가벼운 자리도 아닌데 그런 자리면 이제 나가든 그 자리에 서든 이유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5월 20일 총학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학생회 회장 고우석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렸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총학에게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총학은 21일 다시 한번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퇴 이유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7일 월요일 고우석 전 총학생회장은 성추행 사건 때문에 사퇴한 것이 맞으며 그동안 정말 말하고 싶었으나 친고죄와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학우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글이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번 총학생회장 사임 사건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총학회장이라는 직위의 무거움에 비해 사퇴 과정이 가볍게 이루어진 점과 사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만 한 점입니다. (27일) 총학이 올린 공고문의 내용에 따르면 아무런 회의나 의결 없이 총학생회장의 사임이 이루어졌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뽑은 총학생회장이 이렇게 쉽게 사퇴할 수 있는 건가요? 이에 이유 제작진은 총학생 회칙을 찾아보았는데요. 이럴 수가. 탄핵과 파면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회칙 어디에도 학생회장이 자진 사임하였을 때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인터뷰를 하였을 때 놀란 점이 있다면 총학생회장의 사임 사건을 모르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럴 법도 한 것이 총학에서 사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주로 페이스북 계정, 즉 온라인을 통해서 알리다가 뒤늦게 학관과 자연과학관, 미래관 등의 작은 공고문만 붙여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총학은 어떤 입장일지 3번의 인터뷰 요청 끝에 어렵게 이경주 현 총학생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손으로 선출한 총학생회장의 사임에 대해 아무런 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20일에 최초의 보호석 전 총학생 회장이 자기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랑 그리고 대의원회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그대로 이제 나갔고요. 발표하고 바로 질의응답 이런 거 없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회장도 일신상의 이유라고 말을 했었고 그러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저희 판단은 말하자면 대의원들이랑 같은 판단은 분명히 문제점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그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확실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7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렇게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저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사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그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학생회관 앞에. 그 바로 붙였습니다. 네, SNS 그 공고를 올리면서 사실은 올리기 전에 먼저 붙였어요. 먼저 붙였고 학생회관 앞에 그 게시판에 하나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게시판이 워낙에 잡다한 것들도 많고 그걸 저희가 이거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 공고를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만 붙였는데 이번 이 일로 인해서 학생분들이 거기다 붙여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의견들을 들어서 지난 수요일 중운일 때 저희가 학생 공고는 말하자면 총학생회나 대의원회, 중앙운영회, 총회 이런 좀 중요한 공고들은 앞으로 모든 건물 앞 유리에 붙이기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붙이게끔 되어 있어서 붙였는데 그것들을 많은 분들이 못 보시고 그 SNS 상에서만 한다 이런 그런 오해를 좀 받아서 저희도 그거를 이제 각 건물 앞에다가 하나 붙이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물어보았는데요. 서울시립대 신문을 통해 고우석 씨의 사임 이유를 모른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신문에서 모른다고 사실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인시켜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27일에 제가 그 일신상의 사유라고 했던 부분들을 그게 성추행 의혹 때문에 그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갔다고 27일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신문 그 기사를 쓸 당시, 그 인터뷰를 했을 당시는 그 전주 수요일인가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말하자면 당사자들한테 허락을 못 받았었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자분께 인터뷰를 했고 27일에 허락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걸 방패막이로 들고 나오신 건 아닌가요? 먼저 늦게 알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약간 말하자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말하자면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알리기 싫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학부모들이 정말 막 알고 싶고 그리고 보호석 전 총학생회장이 어떤 페이스북 글을 올리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때에 대해서 어떤 걸 더 밝혀도 됩니다. 이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 계속 요청은 사실 했었죠. 이렇게 좀 이런 거 올리는 게 낫겠다. 말하자면 사과문도 뭐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조용히 넘어가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사자분들이 허락을 안 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과라든지 그런 게 늦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걸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은 합의가 되기도 전에 이제 제가 조금은 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밝힐 수 없었던 그 이유로 제가 글을 쓴 겁니다. 다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도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합의가 되기도 전에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이거를 밝힐 수가 그 사실관계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적어도 그런 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좀 보다가 궁금해서 네. 이렇게 당사자들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동의하는 이유. 아니요, 그 당사자들. 아, 그러니까 가장 지금 어떤 부분에서 그걸 여쭤보시는지 27일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사자분들도 학생분들의 알 권리라고 주장하셨던 부분이나 어쨌든 정말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논란에서 어떤 상상들이 생기고 의혹들이 생기다 보니까 당사자분들도 그런 거에서 되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27일에 성추행이다 아니다 이거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사과문 올라가기 전에 왜 그걸 밝히기를 바라셨냐면 고우석 전 총학생회장이 어떤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분들이 마치 어떤 음모를 꾸민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당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막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는 상황이 돼서 피해자분들이 요청을 하셨죠. 그런 요청을 하시고 저보고 말해도 되겠다. 어느 정도 말을 해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해 주십사. 말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총학생회장과 총학 구성원들 간의 불화가 있었다는데 성추행 사건 외에 다른 사퇴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그 업무상에 분명히 의견이 다르다는 문제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존재를 해왔었어요.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었는데 업무를 하는 도중에 어떤 의견 차이 그런 걸로 해서 어쨌든 이렇게 논쟁이 오갔던 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런 어떤 불화 부분은 없습니다. 이후 마지막 화에서는 고우석 사임 사건에 대한 총학생회의 태도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총학생회는 많은 학우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 친고죄라는 구실 아래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지 않는 점에 대해 사과하기보다는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총학생회. 그리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듯한 사퇴 과정.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공지를 통해서만 사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린 총학생회를 통해 총학생회의 부족한 대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공고문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보였는데요. 제작진이 지적하기 전에 총학생회는 고우석 사건에 대한 총학생회 입장이 쓰인 공고를 붙일 계획이 없었다는 말을 통해서 학생들과 정말 소통하고 싶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과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들과의 신뢰관계를 얼른 회복하고 학생들과 다시 소통하는 총학생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ow this is not the time or the place for broken-hearted